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매수기에 꼭 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유료화 전환한다고 수강생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배신감을 느꼈는지 구독자가 한 50명 줄었어요. 근데 뭐 구독자 준 거는 저는 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구독자를 모으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좋은 정보를 주고 뭐 정확한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이제 유료 전환한다고 영상을 올렸는데도 좋아요를 또 많이 눌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시청을 해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조금 배신감을 느꼈다면 제가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유료 전환을 하게 되는 게요, 이제 그냥 말이 유료 전환이지 영상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영상을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제 공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57K에서 분명히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59K에서도 상승할 거라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62K까지 가고 64K까지 가는데 그때 돼서 이제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 막 이런 질문을 지금 사도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7K에서 일단은 자신은 있었는데 62K, 64K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62K, 4K에 가서 저한테 물어보고 제 관점이 틀리면 또 욕을 하고, 그게 대부분 저는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번 관점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관점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제 방송 자체가 어정쩡하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진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뭔가 관점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욕바지가 되는 것 같아서 최소한 이제 관점을 공유하고 나면 추세를 상승으로 봤으면, 상방으로 봤으면 이게 최소 일주일 이상은 좀 기다려 봐야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판단이 되는 거지. 영상 올리고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뭐 0.5K 1K 빠졌다고 해서 욕하고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고 이제 코인 시장에 이제 처음 요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저는 그래도 올해 좀 투자를 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손해를 보는지, 이전 불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고점에서 물렸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공유하는 사이트나 뭐 매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뭔가 한 달 동안 이제 신규로 코인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제가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가격도 원래 88,000원을 제가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막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조금 소수 정예로 해서 뭔가 제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격을 뭐 13만원으로 측정을 했던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럼 일단 오늘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부터 이제 상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보고 있던 이유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57K 구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67K 구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7K를 계속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원하게 한번 뚫어주면서 67K 구간이 이제 이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해서 뭔가 상승을 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주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악재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재들 좀 터진 거 보면 마운트곡스 지갑에서 이제 물량 이동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한 뭐 2K 정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니에서 이제 20억 달러 상환을 했고요. 채권자들한테 이거 현물로 상환했으니까 이게 상환 받은 사람들이 또 이제 현물을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 매도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이미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PC 발표가 났는데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도 하긴 했는데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하다가
한 30분, 1시간 뒤에 쭉 빠졌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도 그때 빠졌는데 주식은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양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좀 빠져가지고 아직도 놀고 있는데요. 그때 이슈가 떴던 게 일본 거래소 해킹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좀 떴어요. 이게 BTC 4,500개 가량인데 이제 달러로 치면 한 3억 달러 정도 이제 해킹을 당했답니다. 일본 거래소가. 그래가지고 뭐 이 영향을 받아서 좀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뭐 매도해야 될 세력들이 뭐 PC 결과 괜찮게 나오고 상승하는 거 보고 던지면서 뭐 그렇게 했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본 거래소 해킹은요, 오후 1~2시 뭐 이때쯤에 한국 시간으로 나왔던 건데 기사는요 밤 11시쯤에 나왔어요. 이슈가 된 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걱정하던 거 바이든이 SAB 121 관련해서 이제 법안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것도 미국 장시간 끝나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것도 크게 뭐 하락한 건 없었습니다. 살짝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67K 구간을 지켜주고 있어요. 잠깐 이제 66.6K 뭐 이 정도까지 살짝 빠지긴 했는데요. 바로 반등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지지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57K를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요. 먼저 ETF 유입량이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먼저 GBTC 매도 물량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은 이게 뭐 1억 2천만 불 뭐 요렇게 유출이 2번 되긴 했는데요. 이거는 뭐 GBTC를 보유하고 있던 뭐 개인들이 팔았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DCG가 조금 매도를 했는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GBTC 매도 물량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고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뭐 이런 애들이 유입이 됐던 게 이전에 막 뭐 1억 불, 2억 불 들어온 거는요. 사실 GBTC에서 빨아오는 물량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BTC에서 유출되는 물량이 빨아먹는 물량이 없는데도 지금 블랙록에서 의미 있는 유입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장이 별로 안 좋았죠. 한 연이틀 마이너스 마감했고 뭐 거의 보합세였는데 그래도 이제 ETF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그 유입이 되고 있는 날짜도 보면요. 5월 13일부터 지금 14일 연속 유입이거든요. 근데 13F 보고서가 5월 15일에 마감이 됐었어요. 5월 15일 날 마감이 됐었고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뭐 연기금 같은 그런 데서도 지금 5월 13일 날 13F를 제출했는데 1억 6천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유출이 됐던 걸 아시죠? 그러고 이제 요렇게 13F 보고서 쭉쭉쭉쭉 나오고 기관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데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이런 게 발표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입이 됐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들도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뭔가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위스콘신주는 지금 BTC를 제법 지금 보유를 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1분기 때 이제 ETF를 구매한 기업들이 4월부터 5월 15일까지 이거 13F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 2분기 거는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까지 제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8월 달에 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관들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고 CME 시카고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BTC 선물 미결제 약정이 34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선물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옵션을 파생 상품을 CME에서 거래하고 있다. 이게 CME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파생 상품
거래를 선물 시장 중에 가장 큰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도 선물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오일이나 뭐 금이나 뭐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지금 BTC가 이제 350억 달러 거래됐다. 지금 뭐 미결제 약정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거래소들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냐면요, 그냥 시장이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통 금융 선물을 거래하는 뭐 기관이나 뭐 VC들이나 헤지 펀드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이제 많이 시작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자, 그러고 6월부터 이제 QT 축소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린다기보다는 쪼아놨던 걸 이제 좀 덜 쪼은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SAB 11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게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금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위태위태하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매체에서 보면 이제 막 하원에서도 바이든이 잘못했다, 바이든이 지금 실수했다 이야기하고, 뭐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바이든이 지금 대선을 포기한 것 같다, 뭐 실수하고 있다, 이렇고, 그냥 댓글들도 보면 사람들도 바이든 엄청 욕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치매에 걸렸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이번 대선이 암호화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누가 많이 샀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이든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발언을 앞으로는 쭉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또 대선이 중요한 게요, 반감기 이후 얼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신빙성 있는 게, 저는 미대선 직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좀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미대선이 있을 때 2016년 5월 1일부터 이제 6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계산한 거거든요. 지표인데 보시면은 5월 1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한화 기준으로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12월 말에 이제 131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60% 상승했죠. 한 2.6배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고, 2020년 대선 때도 보면 5월 1일 날 1070만 원이었어요, 하나 기준에. 근데 12월 말일 날은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한 3배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달은 다 지나갔고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대선을 앞두고는 통화정책이나 뭐나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가서 막 주식 시장이나 막 이런 걸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재선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바이든 현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이번에도 미국 대선 있을 때까지는 지금 있는 가격보다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뭐 2016년도에 보시면은 5월달에 횡보하다가 6월달부터 7월달까지 되게 많이 올라갔죠.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또 20년에는 보면 5월부터 뭐 한 8월까지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한 7월까지 움직임이 없다가 조금 올라가지고 막바지에 뭐 크게 상승했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간다라고 제가 확신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수하기에는 지금이 조금 좋은 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3월 15일부터 계속 조정이 많았잖아요. 조정을 엄청 받고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변수가 계속 많았으니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관점도 계속 공유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부터는 방법이 그냥 사놨으면요, 좀 버텨야 돼요. 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현물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이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 진짜 큰 상승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하루에 막 10%씩 비트가 막 6%, 10%막 이렇게 오르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보유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거에다가 이제 70.5K를 못 뚫으면 65K까지 하락하고 65K마저 뚫리면 61K까지 하락한다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저는 항상 롱만 고집하는 사람이라 좀 불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리고 다른 분이 또 허시님 답변 부탁드려요 이래가지고 관점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단기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67K에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65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 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세력 마음이고 매도하는 사람 마음이고 뭐 특정 이슈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말이 좀 웃기지 않나요? 75K, 그러니까 상승을 못하면 하락할 거고 이까지 하락하면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75K를 뚫었어요. 그러면 제가 70.5K 뚫는다고 했죠? 65K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제가 65K까지 하락한다고 했죠? 이거는요, 관점이 아니에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65K까지 안 빠지면 70.5K까지 상승하고 70.5K도 돌파하고 상승하면 74K까지 상승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래요. 이제 65K까지 빠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틀린 말이 아니냐면, 바이든이 SAB 121 거부권 행사를요,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새벽에 한 6시쯤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이런 발표 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지만요,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주말이니까요, 회사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식장 시작하면 이게 또 뭐 하방 압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시작하고 나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빠져가지고 패닉셀이 나와가지고 재미니 물량 상환받았던 사람들이 또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락했다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 좋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날 또 당장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 댓글을 보면은요, 그런 거를 저도 사실 뭐 빠져도 65K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데, 가격을 이제 막 이렇게 어디까지 빠질지, 피보나치는요, 되돌림이라고 해서 조정받을 때 어느 구간까지 빠질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시면 최근에 56.6K까지 빠졌을 때 구간을 잡고 단기 고점인 71.5K를 찍어보면요, 이제 1차 저항 구간이 68K가 나와요. 지지 구간이 1차 지지 구간이 68K가 나오는데 68K 이하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지지 구간이 65.8K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K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65K를 못 지키면 뭐 그 다음에 64K인 거고, 이렇게 찍었을 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좀 크게 찍어 보면요,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게 요때잖아요. 50K 요때부터 찍어 보면요, 요때도 마찬가지로 68.5K가 지지 구간인데 뭐 이것도 별로 신빙성은 없는 거 없고요. 근데 요렇게 찍어봐도 2차 지지 구간은 382 구간이 65K입니다. 65K니까 뭐 요것도 65K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지지 구간이었던 59K가 지지 구간이었죠. 잠깐 56.6K까지 빠지긴 했지만 59K를 계속 지지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59K를 지지받고 단기 고점인 71.5K를 찍어보면요, 1차 저항 구간이 1차 지지 구간이 68.6K 나와요.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67K 구간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받고 있어요. 뭐 잠깐 쭉 빠졌다가 올리긴 해도 요거는 잠깐 빠진 거니까
그래 바로 말아 올린 거니까 이게 지지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고 최근에 이제 68.6K 구간도 뭐 자주 지지를 좀 받긴 받았거든요. 예, 그랬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65.3K예요. 예. 그러니까 이 또 65K까지 빠졌다가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에도요, 제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큰 상승 전에는요, 항상 조정으로 받고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구간에서도 이제 74K를 돌파 못하고 쭉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지금 뭐 한 25%까지 이렇게 받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65K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65K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67K에 매수했는데 65K에 빠지는 거 현물 보유하시는 분들이 이 2K 빠지는 걸로 뭐 문제가 될까요? 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65K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좋은 구간이다. 왜냐면 65K 기다리다가 못 사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상승을 해서 뭐 130K 막 이렇게 간다라고 보통 2억 보고 있잖아요. 2억 보니까 뭐 한 150K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 67K에 매수한 거랑 65K에 매수한 거랑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이제 요 매물대도 보시면요, 선물 포지션도 보면 지금 한 65.7K, 65.6K 이때쯤에 제법 많은 물량들이 있어요. 이제 롱 잡아놓은 물량들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깨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스퀴즈가 발생해서 한 65K까지도 쭉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65K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추세를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K 차이 나는 거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고 요것도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바쁘겠지만 짧게나마 커뮤니티에 글이라도 간단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분들이 저도 기다리고 있다, 뭐 저도요 하고 늘 기다려지는 영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은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저보다 코인리스가 더 빨라요. 예, 뭐 단톡방에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잘 공개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은요,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뭐 마운트곡스 물량이 풀린다거나 뭐 일본 거래소가 해킹당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요, 코인리스 가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건 이런 이슈가 아니라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 이런 이슈가 떴는데 이거에 대해 허신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것 같냐,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그런 거를요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팩트 체크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오랜 시간 걸리고 심적인 부담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제가 올리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관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모든 이슈에 대해서 관점 공유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영상을 자주 안 올린다고 해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너무 섭섭해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상승이 뭐 한 달 뒤에 나올지, 아니 바로 다음 주에 나올지, 2개월 뒤에 나올지, 3개월 뒤에 나올지 뭐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비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면 진짜 하루 만에 엄청 펌핑하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막 10% 20%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칫 다음 주는 조금 위험하니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제는 하기에는 그 큰 상승분을 못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 공유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상승을 봅니다. 상승을 보고 지금 57K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57K는 꿈의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67K가 돼버렸으니까 지금 매수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74K, 75K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67K도 꿈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현물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해 놓는 게 저는 아주 좋은 타임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